안녕하세요,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보는 내 아이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실은 아이의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 사주는 부모가 이끌기 나름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거든요. 어머님께서 따님 진로 상담을 위해서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이게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으로 찍어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 학부모입니다. 7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누구나 본인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는 또 모범생이고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해서 평범하게, 그러나 너무 평범하기보다는 조금 더 잘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인 나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 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 아이와의 관계 설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이야기는 어쩌면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알려주신 따님의 사주가요, 을유년, 무자월, 경인일, 을유시예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하네요. 어머님께서 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본인이 또 딸을 봤을 때 책임감도 강하고 거의 모범생에 가까운데, 공부하라고 하면 이제 그걸 딸이 잔소리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딸에게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이 딸은 공부보다는 그 방송반, 동아리 활동이 푹 빠져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딸은 그 영상 미디어학과 아니면 영화학과, 연극학과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은 신문방송학과, 여기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의 사주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을까요? 아이의 성향도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인생을 추구할지, 그리고 건강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명리학적으로 이 어머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주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금일간입니다. 언뜻 보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옆에 있는 을목하고 합의돼가지고 묶여있잖아요. 을경합금으로. 여기 시지는 겁재고 연지에도 겁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말이냐면, 신강하려면 필수 조건이 있다. 어떤 필수 조건이 있죠? 반드시 월지나 일지 중에 하나는 내 편이어야 한다. 이 사주는 월지가 수 식상이잖아요. 수 상관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리고 일지는 목 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운을 설계한 얘들이에요. 절대 신강할 수가 없는 사주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말해서 월지하고 일지를 빼고 나머지 모든 자리가 금이라고 해도 이 사주는 신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겉으로 딱 보면 멀쩡한 건물인데 기둥이 없는,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 을목은 을경합이 돼서 금으로 바뀌지 않나요? 연간에 있는 을목도 금으로 바뀌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을목들은 합으로 묶여있기는 해도 금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을목이에요. 사주 원국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합이랑 합화입니다. 보통 연간하고 월간이 합화하거나 연지하고 월지가 합화하는 게 거의 진짜고요. 물론 일지하고 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을목 같은 경우는 합화가 되지 않고 합으로만 돼 있어요. 사주에서는 웬만하면 합화가 되진 않습니다. 이번에 일주적인 특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인일주죠. 저는 일주를 볼 때 일지에 있는 지장간을 정말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임목 안에 간지가 어떤 것들이 있죠? 무토, 병화, 간목이 있습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무토는 뭐죠? 편인이죠. 병화는요? 현관입니다. 간목은 편지죠. 이게 딱 보면 목생화, 화생토가 되구나, 재관인으로 흐르구나, 이걸 딱 캐치를 하셔야 돼요. 물론 편 시리즈죠. 이건 어떤 뜻이죠? 유동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은 흐름이 너무너무 좋죠. 재관인으로 흐르는 이 흐름이요, 재관인이 잘 돼 있다, 이 흐름이 좋다라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요, 사회성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기도 하고요, 활동성도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편제에 보면 12운성이 절이잖아요. 이거는 유동성이 제가 크다고 했는데 삶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도 경인일주예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원래 경인일주가 그 생활력도 좋고요, 추진력도 좋고, 그 어떤 조직에 속해 있든 자기 몫은 해냅니다.
우와, 저 사람 사회생활 잘한다 할 때 그 딱 느낌을 내요. 그런 느낌을. 원래 이 편제 안에 있는 지장한들 중에 어떤 게 튀어 올랐나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경인들이 잘 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화평관입니다. 이게 딱 튀어 오르면 천간에 있으면 엄청나게 잘 쓰거든요. 원국에 없을 때는 당연히 대운으로 흐를 때도 잘 쓸 수 있죠. 이게 평관이잖아요. 조금 더 큰 무대에서 이걸 잘 써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넓혀서 무역,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정치 아니면 외교, 협상을 해야 될 때, 이게 왜냐면 그 출세에 대한 욕망이 좀 커져요. 본인을 남들 앞에서 자기 능력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조건이 좀 필요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커뮤니티에 이런 문제를 냈었죠.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일주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지장간이 재관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사회적 활동성이 좋다. 조금 전 설명을 드렸죠. 어느 조직에 있든 간에 자기 몫은 해냅니다. 재관인의 흐름이 좋으면요. 그리고 평관이 투출할 때 출세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커질 수 있고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을 연결하는 무역, 협상, 외교 이런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5번은 이건 임자일주의 특징이에요. 임자일주. 수의 특성이 좀 강한 분들이, 특히 일주면 정확하겠죠. 그런 분들이 병오 일주인 저와는 다르게 힘든 게 있어도 잘 내색을 안 하고 속이 깊고 좀 과묵합니다. 이건 정확히 임자일주의 특징입니다. 경일주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그런데 여기 3번 병화평관이 투출할 때 출세, 명예에 대한 욕망이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로 이 평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인이 자기 기운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인성도 있어야 돼요. 일단 수식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의 입장에서 수는 금생수가 되니까 자기 기운을 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간과는 다르게 금일간은 수의 설기를 되게 반깁니다. 이게 금을 맑게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계곡이 있어요. 물이 막 흐릅니다. 경금을 물상으로 하면 우리가 바위라고 하잖아요. 바위. 계곡에 바위들이 막 있는데 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끼나 먼지가 낍니다. 계곡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런데 물이 흐르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튀고 하면서 산소가 들어가니까 물이 맑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도 맑아지죠. 경금일간이거나 신금일간인데 사주 원국의 수기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자기의 도구를 쓰는 게 좀 불리할 수 있어요. 이 수식상이 잘 살아있어야 병화평관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겠습니다. 왜냐면 평관이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기운으로. 그거를 뭐로 다스린다? 수식상으로 다스리거나 아니면 인성으로 설계시켜준다고 보는 거죠. 이 사주에서는 자수를 보면 이게 약간의 그 식상 혼잡이 돼 있어요. 모든 왕지가 다 그렇죠. 여기 있는 임수가 한 40%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왕지지만 어느 정도 식상 혼잡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상관이라고는 하지만 식신하고 상관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식신을 제가 해석하면 얘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죠. 상관에 비해서. 상관은 능동적이고요. 식신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납니다. 상관은 약간 논리적인 감수성에 능해요. 그래서 상관이 잘 발달되면 언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신은 약간 그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 했잖아요. 이게 왜 예술성이 높냐라고 하면 그 삶에서 여유를 추구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과하면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은 그렇지 않죠. 반대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관을 정면으로 대응해서 깨는 거거든요. 상관,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능동적인 입장에서 남들하고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거기서 다른 걸 발견해냅니다. 이게 약간 창의력이 좀 커요. 그리고 남하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걸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있던 걸 막 해체해냅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아이폰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존에 다 있던 거예요. 핸드폰이 있었죠. mp3 재생할 수 있는 기기가 있었죠. 라디오 이런 것도 됐었죠. 컴퓨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다 해체해가지고 하나로 모은 거죠. 이런 상관이 강하면 어쨌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무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상관을 뭐라고 했죠? 천가지 제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상관을 잘 쓰려면 그 상관 페인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사주에서는 식신하고 상관을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임수, 식신도 한 40% 정도는 성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식신하고 상관을 같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를 같이 보면 어떻게 되냐? 언변 아니면 자기 표현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식상이라는 게 어렸을 때 들어오면은 식상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해져요. 자기를 남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말을 한다거나 글을 쓴다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배우가 되려고 한다거나 악기 연주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그런 게 좀 큽니다. 그래서 화일간일 경우에 이게 좀 강하긴 한데 화식상도 해당이 되고요. 이런 쪽으로 내가 직업을 쓴다라고 했을 때는 미디어, 인테리어, 조명, 특히 예를 들어서 배우들이 조명을 받는 직업으로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우들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주는 패션 디자이너나 아니면 화장을 해주는 사람이거나 이런 쪽으로도 그 활약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요즘은 과거와는 다르게 자기 표현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식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남 앞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그 도구를 쓸 수 있는 환경이 그만큼 형성이 되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금생수가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구분하지 말고 그냥 식신하고 상관을 같은 성향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월지에 있으니까 되게 강하죠. 월지는 포텐셜의 영역이거든요. 이런 잠재력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천간에 투출하면은 정말 강한데 투출되지 않더라도 이분에게는 식상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봅니다. 제가 냈던 네 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상관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을 고르면 1번 천가지의 재주를 뜻할 만큼 다양한 재주가 많다. 맞죠? 아 맞다. 그 2번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 관심이 많은 편이다. 식상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커요. 그래서 식상이 잘 돼 있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책을 좀 많이 읽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상은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보통 식상의 공부하고 인성의 공부가 좀 달라요. 식상은 공부를 하더라도 분야가 겹치질 않아요. 집에 딱 갔는데 책장에 여러 분야에 대한 책이 꽂혀있다. 그러면 이건 식상적인 게 좀 강한 겁니다. 분야를 딱 정해놓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냥 바로 미친듯이 파고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취미활동 이런 영역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요. 인성의 공부는 한 분야에 대한 지속력, 끈기 이런 걸 뜻하죠. 인성의 공부는 한 분야만 좀 깊이 팝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성을 좋아했던 거예요. 왜냐면 공자활, 맹자활하고 배운 걸 내가 계속 익혔어야 되니까요. 물론 이분 같은 경우는 인성이 지금 무토 하나 있는데 조금 약하죠. 이게 거의 고립의 양상이거든요. 이 금생수가 잘 되고 있는 식상을 제어하려면 인성이 이미 어느 정도 있어야겠죠.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어쨌든 인성의 공부는 내가 대학원에 가서 박사까지 하는 그 전문가가 되는 그런 공부를 좀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고요. 3번 남들과 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다른 걸 발견해내는 능력이 있다. 네 맞죠. 관을 정면으로 대응하면서 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정해지는 걸 해체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직관적인 창의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남들하고 똑같은 걸 봐도 거기서 다른 걸 끄집어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4번 삶에서 여유를 추구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는 식신의 설명이죠. 예, 식신의 성향입니다. 왜 식신이 식신이냐면 먹을 시계 귀신 신자예요. 우리가 밥을 딱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아 좋다 하고 이제 약간 늘어지잖아요. 그런 성향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술적인 감수성이 좀 뛰어나다고 했었죠. 예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충족이 됐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라도 지역에 문인들도 그렇고 판소리도 발달돼가지고 창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전라도가 이제 곡창지대다 보니까 비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먹을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예술가들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5번 논리적 감수성이 풍부한 편이다. 네 맞죠. 상관은 논리적인 감수성이 식신에 비해서 풍부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주를 보고 분명히 신약한 사주기는 해요. 월지하고 일지가 내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연지에서부터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고 경일주 특성상 이 인목지장간 안에서 재관인의 흐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식상생재가 너무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이것만 잘 발달시켜주면 나중에 좀 크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이 식상생재 되는 것 자체가 이 친구에게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돼요. 이 사주가 신약하다 보니까 이 사주의 용신을 뭐로 구하면 좋을까요?
일간을 지켜야 됩니다. 신약하면 대체적으로 일간을 지켜야 돼요. 한 90% 이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은 금 비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지도 겁재고 시지도 겁재고 시간하고 연간이 을경합이 돼가지고 금으로 묶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월지하고 일지가 내 편이 아니면 그래도 신강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랬죠. 이 사주의 용신은 금 비겁입니다.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금 비겁이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 더 쓰면요. 용신은 금 비겁. 원래 또 정확히 제가 용신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사주는 유중 경금이 정답이에요. 물론 유중 신금도 맞는 말입니다. 신금이 들어오면 때에 따라서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을신충이 되면서 을목을 을목답게 더 잘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있거든요. 일단 쭉 적어볼게요. 용신은 금 비겁, 회신은 금을 생주해주는 거죠. 수식상, 기신은 이 사주에서는 뭐가 들어오면 가장 힘들까요? 화관성입니다. 화관성. 그리고 구신은 목재성, 한신은 수식상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두기는 했는데 용의신이 들어오면 무조건 좋다? 이런 관점으로는 보시면 안 돼요. 기구신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좋다? 그렇게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하게 그 억부적인 관점에서 억부용신, 즉 이건 행운용신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용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억부용신, 행운용신이죠. 제가 일단 쭉 적어볼게요. 두 번째는 조우용신, 세 번째는 고립용신, 이거는 병약용신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통관용신, 그리고 정황용신, 마지막으로 격국용신. 용신들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4번의 용신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진용신이라고 합니다. 참 진짜를 써가지고 이게 진짜 용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억부적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 기구신이다. 그런데 인성이 또 들어온다. 그러면 무조건 불리하다.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성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어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케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기구신인데 이게 대운에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동업 아니면 보증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고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아니면 의존성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뭔가 하나를 딱 결정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게 되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할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고 이게 어떻게 되죠?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게 되고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이 기구신으로 올 때 내가 어떻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문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계약서라거나 아니면 보증 이런 건 당연히 절대 안 되죠. 그리고 계약서를 내가 쓸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반드시 본인이 판단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어떤 법적인 조언을 받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서 식상이 기구신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거는 이제 오지랖이죠. 구설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되게 많은데 약간 내실은 없고 남 좋은 일만 하는 그런 일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구신이다. 나 좋댔다. 이게 아니라 부정적인 쪽으로 내가 실수하지 않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용의기관신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그 화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화관성을 기신이라고 제가 잡았지만 화관성이 들어올 때 이 사주는 무조건 운이 안 좋게 흐를까요? 조우를 볼까요? 월지를 보면 한겨울인 자월입니다. 시지를 보면 해가 이제 저물어 가려고 하는 술시 이전의 유시죠. 이게 겨울이 유시면 얼마나 추워요. 그래서 이게 조우적으로 추운 느낌이 드는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조우적으로 화관성을 맞을 때 무조건 운이 불리하게 흐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유가 월지하고 일지가 내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지에 있는 겁재, 연지에 있는 겁재도 이 경금은 내 걸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성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잘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인성하고 식상이 잘 돼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통 목화토금수가 다 있는 사주를 두고 그 박청아 선생님은 이걸 비빔밥 사주라고 하시더라고요. 보통 목화토금수 오행이 다 있으면 아무래도 중화사주일 확률이 좀 높겠죠. 이게 중화사주라는 게 삶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난하게 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실제 중화사주인 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맡겨주신 걸 보면
거의 뭐 공무원 아니면 교사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사시고 본인이 퇴직 후에 어떤 일을 할지도 다 이미 계획을 세워두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하실 수도 있는데 이사주 같은 경우는 경인일주인데 이 편제가 절이잖아요. 더군다나 시주가 겁재제왕입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시간대를 나타낸다고도 보거든요. 제가 금묘화실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월지라고 하는 이 포텐셜의 자리가 상관인데 이게 일지에는 편제로 이어져요. 일지는 크게 세 가지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건강궁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부부궁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직업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따님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까요? 정확하게 식상생재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정확하게는 식상생재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도 너무 좋고요. 사회적인 활동력도 너무 왕성하겠죠. 경인일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 사주가 뭐 비빔밥 사주 아니냐, 그냥 무난하게 사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이 따님이 본인이 사주 원곡에서부터 식상생재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삶의 변동폭이 좀 클 수 있다고 봤어요. 대신 중요한 거는 자기 도구가 분명하다는 거죠. 제가 잠깐 다른 사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이 식상생재 흐름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낸 분이세요. 개년, 갑인월, 을묘일, 정축시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월주가 갑인이죠. 원래 을목이 을료일주면 이 유금위에 있으면 약간 불안불안해요. 절벽 위에 핀 꽃 같은 느낌? 더군다나 편관이 7살인데 내 밑에서 바로 나를 극하죠. 여기 있는 축토까지도 유금하고 합을 해서 어쨌든 금의 성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를 좀 힘들게 합니다. 을목은 원래 갑목이 하나만 있어도 바로 올라타거든요. 이거를 등락의 갑이라고 한다 했죠. 그런데 갑목이 또 인목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 을목은 갑인이라고 하는 월주 때문에 심지어 을목인데도 불구하고 갑인일주적인 성향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사주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에서 시간에 있는 정화가 되게 약해요. 물론 인목 안에 있는 병화에 뿌리 내리고 있다고는 해도 여기 있는 정화가 축토 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립의 느낌이 크다고 봅니다. 을목은 쓴목이라서 정화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애매할 수도 있고요. 축토는 또 화의 기운을 쫙 빼가는 간이죠. 습토니까요. 그래서 이 정화가 밤에 켜진 촛불 같은 그런 위태위태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이 사주는 식상이 조금 약합니다. 저는 이 사주의 용신을 토재성으로 봤거든요. 열심히 식상생재를 해야지 잘 풀리는 사주예요. 그런데 대운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사주에서 식상이 없더라도 아니면 식상이 이렇게 약하더라도 청년기의 시기 때 아니면 학창시절 때 식상이 이렇게 대운에서처럼 간여지동급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식상을 미친듯이 씁니다. 이 따님의 사주는 식상생재를 본인이 원국에서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고요. 이분은 식상이 사주에서 정확히 말하면 식신이 약하기는 하지만 대운에서 왔을 때 미친듯이 식상의 흐름을 쓰셨던 분이에요. 이 식상생재가 이분한테는 용의신이에요. 용의신으로 들어왔을 때 대운에서 보면 흐름이 너무너무 좋죠. 제가 재성이 용신이라고 했죠. 원래 고수는 휘신을 잘 쓸 수 있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식상이 들어왔을 때 미친듯이 식상을 쓰신 분이었는데 어떻게 썼냐, 가야금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발레도 하고 책도 어마어마하게 읽으셨던 분인데 학창시절 때 이 보면 대학생 시절 때 식상이 대운으로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이때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 과외하면서 한 해에만 한 100명 넘게 100명 넘는 학생들을 과외한 적도 있으셨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어쨌든 편의점을 여셨어요. 20대 중반에. 그래서 이 편의점을 거의 한 10년 이상 운영을 하셨는데 이걸로 돈을 꽤 많이 버셨거든요. 보시면 식상생재가 기가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지금 대운의 흐름은 너무너무 좋은데 이민년 올해 그 13년 동안 운영했던 편의점을 그만두기로 하셨답니다. 목이 기신이죠. 기신. 대운은 유리한데 세운이 저는 조금 불리하다고 봤거든요. 뭐 세운이 불리해서 그만두셨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운영하는데 조금 그 안 좋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만두셨다고 해요. 편의점을. 그래서 저한테는 다른 걸로 상담 신청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중요한 건 식상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이걸 열심히 쓰셨다라는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식상생재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을까요? 제가 식상생재 중에서 가장 완벽한 식상생재는 상관이 편제를 생할 때라고 했죠.
그리고 편재는 넓고 얕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네트워크적 힘, 관계망을 형성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잘 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버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1살, 10살 이때 대운 때 식상생재가 딱 대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실은 그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서 식상생재가 용의신인데 이게 사회활동을 하기 전에 학창 시절을 보낼 때 들어온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이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주를 보면 조금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식상생재가 들어오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 나를 어른으로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게 큰데 어렸을 때 들어오면은 이게 공부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거든요. 왜냐면 편재, 친구들하고 노는 게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식상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떠나서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해요. 미친 듯이 팝니다. 제가 제 사주풀이 영상을 올렸을 때 제가 중1, 중2, 중3? 이때 아마 식상이 쭉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때 제가 미친 듯이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리니지 게임하고 리니지 홈페이지 만들고 프로그래밍 배우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이런 일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즐거웠거든요. 결국에 그렇게 컴퓨터에 관심 가지고 프로그래밍 쪽으로 지식을 쌓았던 게 지금까지 보면 유튜브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올해 이민년 볼까요? 지금 경인대운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경금이 상반기 5년 동안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지지에 있는 인목은 하반기 5년 동안 더 강하게 들어온다고 봅니다. 내 원국에서도 식상생재의 흐름이 있는데 세운에서도 식상생재가 되고 있죠. 이러면 미친듯이 이걸 써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길 따님께서 지금 그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다 했거든요.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영상 편집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면접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 선배들이 본인을 먼저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을 워낙 잘 봐가지고 선배들이 1순위로 합격을 시켰대요. 편집 프로그램을 잘 다룬답니다. 만약에 식상생재가 되는 환경이 펼쳐졌는데 본인이 그걸 못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서 방송만 동아리 활동을 안 하면 좋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나봐요. 그런데 이게 저는 따님이 받아들이기는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더군다나 대운도 편재의 절이 강하고 세운도 편재의 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면 어떤 시기보다 지금 이 시기가 변화의 굴곡점이 가장 큰 시기거든요. 어쩌면 따님께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을 이때 보내고 나면 자기 진로가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따님이 식상생재 흐름을 본인도 만들어내고 싶어하고 원국에서요. 세운에서도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제가 아까 편재에 대해서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편재는 관계망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또 서열 본능이기도 합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왜 이게 들어오면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고 했냐면 내가 어떤 위치에 속해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특히 편재 중에서 목오행 편재가 가장 편재다운 편재예요. 아마 따님이 방송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의 관계도 그렇고 선후배 간의 관계도 그렇고 본인이 그 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도 잘 지키고 해야 될 것들도 책임감 있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그 방송반 활동할 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니까 본인은 너무 즐겁나 봐요. 경일주가 아까 제가 뭐가 천간에 튀어올라야 본인이 사회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커진다 그랬죠? 병화죠, 병화. 병화 편관이요. 이게 남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야, 너 이거 잘한다. 이건 너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너가 좀 해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친 듯이 해요, 진짜. 그런데 이 따님에게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전공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전공이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약간 모호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일단 이게 약간 사주 보는 팁이기도 한데 여기 시간에 인성이 있고 이게 관인생으로 잘 돼 있으면 대학교 때 전공한 걸로 자기가 직업적인 걸 가져가는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인성이 조금 고립의 양상이죠. 목이 토를 극하고 토는 토생금으로 자기 기운을 설기당하고 역시 토국수로 밑에 기운에서도 설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토가 인중무토에 뿌리 내리고 있지만 이게 고립의 양상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토하고 관련된 그 건강상 불리한 점도 이분은 안고 계셨어요.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자궁이죠. 여성의 경우에는
예, 그리고 위장도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건강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 토오행과 관련된 음식들을 제가 권장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저는 무엇보다 인성이 좀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 식상생재가 잘 되면 다양한 일을 하고 또 편재의 절이 있으면 삶이 좀 굴곡지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주가 이러니까 그렇게 산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식상이면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뭘 했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듯이 파고들어요. 그걸 편재로 하니까 이어지는 거죠. 사람들하고 관계 맺으면서 함께 뭔가 일을 해나가는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상생재가 잘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랑 같이 일을 하자고 많이 불러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많이 또 널려 있기도 합니다.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나 이거 하면 재밌겠다 하면은 그걸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재가 약간의 그 즉흥성이 커요. 즉흥성이 큽니다.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은 해요. 일을 할 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약간 재미를 추구하는 게 더 큽니다. 결과보다는 재미나 본인의 만족도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께서 그 신문방송학과를 이 따님이 가면 좋겠다라고 하셨었는데, 신방과를 가더라도 아마 본인이 전공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전공한 대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나와서 다른 일을 아예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꼭 어머님이 원하는 전공을 딸이 배우게끔 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진짜 먹고 사는 거하고 관련도 없어 보이고 뭔가 미래가 안정적으로 펼쳐질 것 같지도 않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나 이거 공부할래,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그냥 그걸 최우선적으로 권장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왜 연극이나 영화나 미디어학과 이런 데 가려고 하겠어요. 지금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심지어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재미가 없으면 나와서 결국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배울 공산이 좀 크다고 봐요. 이 사주를 보면 또 관성이 약하잖아요. 인중병화 하나 있죠. 관성이 약하면 자기를 절제하는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규율에 자기를 맞추는 힘도 약해요. 외부에서 뭔가 관적인 게 주어지면 본인이 거부를 합니다. 상관이 강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공부해라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알아서 재밌으면 할 건데 왜 주변에서 하라고 난리야. 지금 이 따님도 약간 그런 경우였거든요. 본인이 본인 스스로 관성을 차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본인이 내가 이 좋아하는 걸 배우고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이 대학을 가야 된다,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내가 성적이 안 되네.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때는 관성을 차거든요. 근데 없는 관성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약간 꼬시는 겁니다. 어렸을 때 식상생재가 잘 되면, 특히 재성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 친구들하고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공부하는 걸 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재성이 인성을 극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강원 선생님께서 그 수업 도중에 말씀하셨던 건데, 어느 날 어머님 세 분이 자녀 사주를 각자 들고 찾아오셨나봐요. 근데 어머님 세 분은 같은 동네에 살아서 너무나 잘 알고, 그 자녀 세 명도 같은 동네에서 컸기 때문에 셋이 너무너무 친했던 거죠. 강원 선생님 사주를 딱 보니까 두 명인가가 편재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찾아오셨구나라는 걸 강원 선생님이 아시고 나서는 어떤 처방을 내렸냐. 그 어머님들이 애들 학원 보내는데 학원비가 뭐 30만 원인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인가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냥 학원에 보내지 마라 그랬대요. 어차피 학원에 가도 그냥 친구들끼리 놀라고 다니는 거지 공부하려고 가는 건 아닐 거니까 차라리 어머님들께서 30만 원씩 다 모아가지고 뭐 100만 원을 만들고 애들 3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약속을 하라 그랬대요. 니들 셋이서 저번에 시험 본 거보다 점수가 1점이라도 오르면 이 100만 원 다 니들 준다. 이 돈으로 뭘 하든 니들 알아서 해라. 대신에 셋이서 모두가 함께 점수가 올라야 된다. 한 명이라도 이전 시험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이 돈은 못 가져간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애들이 미친듯이 셋이서 그냥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를 했다 이거죠. 결과도 좋게 나타났답니다. 그러니까 운이 들어올 때 그거를 부모님들이 강제적으로 극하려고 하기보다는 약간 살살 달래주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식상생재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고, 원국에서도 세원에서도 이게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달래면 좋을까요? 방송만 활동을 하려고 한다? 너 성적 이렇게 오르면 엄마가 너 필요한 장비 사줄게. 아니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매달 결제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너 이렇게만 하면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 이전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엄마가 이러이러한 거 해줄 수 있는데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너가 조건을 하나 만들어봐라 라고 본인 스스로 관성을 만들게끔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저는 이 따님이 어떻게 보면 식상생재가 잘 된다는 것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다양하게 직업이 바뀔 수도 있다고 봤어요. 다재다능한 거죠. 그런데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면서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인성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 식상을 잘 쓰려면 상관폐인이 돼야 되잖아요. 인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인성은 한 분야에 대한 꾸준함, 깊이 있는 추구, 이런 걸 뜻하죠. 전문가, 지속력, 자격증. 물론 상관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다르게 표현하면 인허가, 변호, 권리, 대행, 등록, 이런 사무적인 일들. 그러니까 내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고 이걸 서비스직으로 남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대행하고 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실은 이건 제가 이해하기 쉽게 쓴 거고요.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나타나죠. 인성만 잘 갖추면 이 인성을 바탕으로 정말 식상생재 흐름을 너무너무 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죠. 변호사인데 인성을 딴 거죠. 그걸로 상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변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 업무도 했다가 방송도 나갔다가 유튜브도 했다가 글도 썼다가 작가로서 강의도 했다가 정말 다양한 일을 하는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따님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 따님의 다재다능함을 살리려면은 무조건 인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공부를 잘하고랑은 약간 거리가 멀어요. 물론 공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적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분야에서만큼은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안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걸 떠나서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에 맞춰서 대학교는 꼭 보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혹시라도 따님이 대학교 다니다가 저는 전공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도 어머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혹시라도 대학원에 가서 석사를 한다 그러면 박사까지 하면 좋겠죠. 이게 인성이잖아요. 이게 갖춰지면 저는 따님이 다재다능함과 사회적인 활동력을 바탕으로 더 여러 가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다가 글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했더니 글 쓰는 걸 좋아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책은 안 읽는데요. 왜 책은 안 읽을까요? 외부에서 관성이 주어지니까 그래요. 주변에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러니까 책을 읽기가 싫은 겁니다. 관성이 약하잖아요. 상관은 강하고. 당연히 싫을 수밖에 없죠. 글을 잘 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다상량이 생각을 좀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한데 다독을 하지 않더라도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보통의 존재라는 책을 쓴 언니네 이발관 이석원 작가인가요? 이분도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잘 쓰는 작가로 유명하거든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미친듯이 식상생재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인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영상 편집하고 방송만 동아리 활동하는 게 네가 즐겁다고 하면 엄마도 그걸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대신에 힘들겠지만 적어도 대학교는 가면 좋겠어. 그것도 너가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게끔 도와줄 테니까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만 좀 하고 나머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해라고 딸한테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실제 이 따님이 세운을 보면 이 기해, 경자, 신축 이때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였는데 이때보다 지금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관계도 그렇고 따님이 학교에서 겪는 환경도 그렇고 조금 더 많이 힘들어졌나봐요. 원래 학생 때는 그 기구신운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부모나 가정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구신으로 흐른다고 해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고 환경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부모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만 준다면 기구신의 영향이 크게 없어요. 근데 이 따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구신이기도 하지만 식상생재를 본인이 하려고 하고 세운에서도 그게 왔는데 그걸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환경이 펼쳐져가지고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막으면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식상생재가 계속 되죠. 그런데 화관성이 내년엔 들어오니까 그나마 본인이 내가 진짜 원하는 학과 들어가려면 최소한 공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내년에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 19년도에는 이 진토가 전 되게 좋은 간지로 보였거든요. 경금이 또 진토를 좋아해요. 금의 생조를 잘 봤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목돌이
토를 소토하긴 하지만 세운에서 오는 진토는 잘 쓸 수 있는 간지로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따님이 본인이 원하는 걸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따님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힘들더라도 따님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신에 인성은 갖출 수 있게끔 너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 엄마가 얼마든지 지원해 줄 테니까 대학교는 갈 수 있게끔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유하게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거든요. 저는 이 20살 때 운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을목이 을경합이 돼서 이때는 완전히 금으로 바뀌죠. 사화는 사유합이 돼가지고 금으로 바뀝니다. 제가 아까 기구신을 화하고 목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이 기구신이 어떻게 되죠? 지금 용의신으로 바뀌죠. 이때가 운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따님이 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반수를 한다거나 뭐 재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따님이 엄마 내가 공부해보니까 이거보다는 나 다른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은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네요. 저도 학부모다 보니까 나중에 제 딸이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책도 잘 안 읽어주고 딸하고 많이 놀아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전 자유롭게 좀 방목하자는 주의인데 제가 제 사주에 관성이 좀 약하잖아요. 영상에 올렸듯이 상관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는 그냥 그럭저럭 열심히 했어요.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고3 때 수능 끝나고 가출을 했어요. 한 달 정도? 아니 수능 공부가 끝났는데 친구들하고 놀고 막 집에 제가 늦게 들어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제 안 좋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재성이 용신인데도 아버지랑 관계가 안 좋아졌던 거죠.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한 달 만에 제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당연히 아버지랑 관계가 다시 좋아졌는데 제가 저희 아빠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제 동생한테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 동생이 그 뒤에서 한 뭐 5등 6등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부를 안 했어요. 했는데 안 된대요. 공부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근데 제 동생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보다 엄청 잘 살아요. 제 동생 사주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어쨌든 이거 유튜브에 올렸으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딱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좋은 사주가 아니에요. 신축 일주인데 월주는 경신이고 연주하고 일시지가 다 토죠. 너무너무 신강하죠. 뭔가 좀 싸하죠. 실은 인성이 좀 많으면 공부하는데 불리한 게 있어요. 차라리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게 더 좋거든요. 본인이 공부가 안 맞는다고 하면 운동을 시키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 동생은 모기가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찍는데 모기가 나타나서 사주 원국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대운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용의신이 목하고 수거든요. 근데 1년에 외제차를 서너 번씩 바꿔요. 부모님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저는 제가 흑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도움받은 게 없어서 그 영상 보시면 제 부모님께 참 죄송하긴 한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도움받은 게 없긴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본인 힘으로 뭐 쇼핑몰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을 해서 1년에 서너 번씩은 외제차를 바꿉니다. 대학교 안 나왔어요. 제 동생은 다니다가 자퇴했습니다. 제가 제 동생 사주도 이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부모로서 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 좋겠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공부를 하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돼서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다면 길게 봤을 때 결국 이게 내 자녀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제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양육을 하면서도 경험을 많이 쌓은 건 아니지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할 수 있게 놔주는 게 어떨까. 그 논어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애지욕기생 오지욕기사. 이게 어떤 뜻이냐면 누군가 사랑한다는 거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살게끔 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을 죽게끔 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조금 보충을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내 자녀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부모가 봤을 때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안정적으로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아니게끔 될 수도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좋아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행복감을 느낀다면 최대한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언론 홍보 일이에요. 기자들하고 많이 만납니다. 회사의 입장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을 했었는데 수많은 기자들 만나다 보니까 막상 그 신문방송학과
나온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가 문창과 나왔는데 문창과 나왔다고 뭐 작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비율로 보면 문창과 나오지 않고 다른 전공했던 작가들이 훨씬 많습니다. 김영하 소설가만 해도 경영학과가 경제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어머님께서 그 따님이 신문방송학과 가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제가 공부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었었거든요. 만약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학과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으면 대학교 들어가서 복수 전공하라고 해도 됩니다. 저는 문창과를 처음에 전공을 했는데 제가 병화일간이잖아요. 사진 찍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사진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고서야 제가 알았습니다. 공부가 이렇게나 재밌다는 걸. 문창과 들어갔는데 글 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양 수업은 다 빼고 문창과 수업만 계속 선택해서 막 1학년인데 뭐 2, 3학년 수업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3학년 1학기 만에 문창과 수업을 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진학과에 빠져가지고 사진학과를 더 복수 전공 신청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그 사진학과 수업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졸업 요건이 1년 반 만에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학과 교수님들끼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볼 때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공부해야 될 게 단계적으로 순서가 있는데 웬 탁과생이 들어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사진학과 수업을 학점을 다 채워버리니까 졸업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약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졸업은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문창과 등록금만 내고 사진학과 학위까지 같이 받았다는 거죠. 신문방송학과 가면 좋죠. 물론 취업도 잘 됩니다. 진짜 취업 잘 된 학과가 원래는 이제 경영학과잖아요. 지금도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취업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 생물학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경영학까지 복수 전공을 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취업이 더 잘 될까요? 저는 이 후자가 취업이 더 잘 된다고 봅니다. 취업만 놓고 보면요. 면접 갈 때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아니 전공이 생물학과인데 경영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되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생물학과하고 관련된 뭐 제약회사든 아니면 바이오 회사든 이런 데 들어가면 정말 취업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가 안정적인 학과에 들어가는 걸 원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주 구조로 볼 때는 결국 본인이 원하는 걸 선택하겠다. 부모님이 억지로 떠밀어도 본인이 이거 아니다 싶으면 재미도 없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바꾸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딸이 재밌어 하는 걸 도와주시면서 약간의 타협을 보는 게 어떨까 싶었어요. 왜냐? 식상생재가 잘 되는데 이게 상관이 강하다 보니까 그 10가지 재주 있는 사람이 다음날 끼니 걱정한다고, 이거를 막기 위한 방법이 인성이잖아요. 근데 이 인성도 결국엔 자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인성으로 본인이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재성하고 상관을 잘 쓰는 방법이 어쨌든 인성이죠. 인성이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요. 아마 이 따님은 살면서 직업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다재다능하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쫓아가면서 할 친구인 것 같아서요. 그런데 앞으로의 대운을 보십시오. 그러면 계속 식상생재 흐름으로 이어지죠. 대운 지지에는 진토가 들어오죠. 이때는 무게합이 되는데 화가 뜨잖아요. 천간에 이 인중 병화가 어떻게 보면 천간으로 투출한 형국이 될 수도 있어요. 평관을 제대로 쓰려면 그 이전부터 내가 식상의 흐름과 인성의 자격을 갖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서화 같은 경우는 유궁으로 바뀌니까 역시 그 밀간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간지가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대운도 좋고 해서 저는 어쨌든 이분이 잘 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잘 될 분들, 앞으로 잘 하실 분들에 대한 사주를 가지고 와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며칠 전에 상담을 하셨던 분인데 실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하고도 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도 딸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딸이 좋은 대학에 가고 공부도 잘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답게 결국 내 딸이 좋아하는 게 있다고 하면 최대한 그걸 도와주는 부모가 돼야겠다 싶었거든요. 저도 제 딸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돌변할까 좀 겁이 나긴 합니다. 그래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따님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 저도 고등학교 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때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때 걸렸던 질병이 지금까지 있어요. 저를 심하게 옥죄고 있습니다. 콜린성 두드러기라고 몸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온몸이 간지러워서 제가 고1, 고2 이때는 그 햇볕이 내리친 날에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아가지고 그늘에 가서 쉬어야 됐습니다. 식상생재가 잘 됐는데 이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잘 받아들여 주셨고 감사하게도 따님에게도 그렇게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또 관계가
또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 남겨주신 걸 보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봤는데 앞으로 따님이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끝났다. 아, 힘들어. 끝!